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일이긴 한데요. 물건 접수에 대한 영상을 좀 올려달라는 구독자분 요청이 있었어요.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애초에 제가 중개사고 또 그렇게 시작한 채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의 요청이나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공인중개사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물건 접수라는 게 업무를 계속 해오신 분들께는 눈 감고도 하는 쉬운 일이지만 반대로 처음이신 분들께는 낯설 수 있어요. 물건을 접수할 때 체크해야 하는 부분, 주택과 업무용을 구분해서 영상을 차례대로 올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물건이 접수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장을 돌다가 건물주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주가 사무실에 전화를 한다거나 이미 알고 있는 건물에 공시를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체크하는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모르는 건물주가 물건을 내놓기 위해서 처음 사무실에 전화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 임대물건 접수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처음 오면 물건을 구하는 사람인지 내놓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좀 주도적으로 질문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처음 전화가 옵니다. 먼저 상황을 가정한 예시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요. 다시 하나하나 부연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이죠? 네. 물건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아, 네, 사장님.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기 삼성동 0-1번지예요. 네, 0-1번지요. 몇 호가 나오셨나요? 201호요. 201호요. 사장님, 혹시 주택이신가요? 네, 주택이고 거기가 투룸이에요. 투룸이요. 내부의 실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실평수는 한 15평 돼요. 지금 전세로 하고 계세요? 월세로 하고 계세요? 월세요.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80만 원. 관리비는 별도로 있으신가요? 관리비는 10만 원 따로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80만 원, 관리비는 10만 원 별도로 있으시네요. 사장님, 혹시 보증금 조절도 가능하세요? 어떻게요? 보증금을 조금 내리거나 올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월세를 조금 가감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손님 있어요? 손님은 항상 있는데요. 손님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보증금은 2천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람 보고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주차는 안 되고요. 지금은 부족하지 않아서 가능하긴 한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약상으로는 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한 대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공실인가요? 아니요, 아직 사람이 있어요. 이사 나가는 날이 정해졌나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만기는 훨씬 지났는데 이번에 나간다고 해서 날짜는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미리 보고 사진도 찍어서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사장님께 전화드리면 될까요?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녁에는 있을 텐데 일단 가보고 사람 없으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럼 저희가 현장 가보고 사람 없으면 사장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 뜬 번호로 연락드리면 통화 가능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드릴게요. 자, 전화상으로 물건을 접수받을 경우에 대화의 흐름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건물주가 어떤 대답을 하게끔 중개사가 질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 체크해야 할 것이 주소, 그리고 몇 층인지 혹은 몇 호인지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물건의 종류를 확인해야겠죠. 이렇게 물건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체크해야 할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선 주택인 경우에는 몇 평인지를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상가나 사무실에서도 당연히 면적은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도가 좀 달라서 제 설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편의상 파트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몇 평인지를 확인할 때는 임대평수보단 실평수가 중요하니까 꼭 실평수 위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때 건물주나 관리인이 말하는 실평수는 대부분 오차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얘기했던 것보다 작은 경우가 많죠. 평수 체크하실 때는 이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괜찮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물건에선 주의하실 점이 나중에 손님 모시고 갔을 때 실평수 15평이라는 주인 말만 믿고 여기는 실평수 15평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임대인 말로는 실평수가 15평이라고 하는데 임대인 측 얘기는 대부분 오차가 좀 있어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룸이라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투룸이나 쓰리룸 같이 내부에 구역이 나뉘어 있는 주택, 특히 임차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롱 같은 대형 가구로 옮겨오거나 새로 맞추려는 경우에는 임대인 쪽에서 얘기한 실평수를 곧대로 믿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 전에 큰 가구가 위치할 자리들을 임차인이 미리 줄자로 체크하게끔 유도하시는 것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대형 가구로 옮겨온다면 대부분은 임차인들이 알아서 하기는 하는데요. 중개사도 좀 알고 계시라는 거죠. 멘트를 이렇게 가는 것은 뭔가를 책임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혹시라도 불필요한 분쟁들이 나중에 생기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막고요. 대형 가구를 놓을 공간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입주 당일에 임차인이 멘붕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미리 막고자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어떤 사이즈의 어떤 가구를 들여올지는 임차인만 정확히 알기 때문에 좀 큰 가구를 가져올 계획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미리 줄자로 체크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예비 임차인을 모시고 갔을 때의 얘기니까 물건을 접수받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어서 원룸인지 투룸인지 쓰리룸인지 포룸인지 대부분 임대인이 먼저 얘기하는데 말이 없으면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금액이죠. 전세금이 얼마인지, 월세라면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관리비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평당 관리비를 일단 주인한테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뭔가 부정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면 관리실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주택이라면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고 월세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요. 관리비를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비에 공용청소비라든가 수도요금이 포함된 건물도 있고 관리비 외에 공과금은 별도인데 수도요금은 2만원, 3만원 이렇게 정액제로 정해놓거나 한 층 전체의 수도요금에서 n분의 1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량기가 층마다 하나밖에 없는 건물이죠. 이렇게 임대금액과 관리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체크되셨다면 다음은 주차예요. 지역에 따라서 주차가 좋은 지역도 있고요. 강남권처럼 주차가 힘든 지역도 있겠죠.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주차까지는 체크하셔야 돼요. 몇 대가 가능한지, 한 대라면 투룸이나 쓰리룸일 경우에는 추가 주차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추가 금액이 있는지. 요새는 집이 없어도 차는 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도심에서는 이 주차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관리실에도 전화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주차에 대한 룰이 변경됐는데 임대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주력으로 하고 계신 중개사분이라면 당연히 미리 알고 계실 테고요. 마지막으로 입주 가능일을 체크하면 되겠죠. 자, 전화 상담으로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죠. 어차피 광고도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갑니다. 요새는 휴대폰에 기본 장착된 카메라 성능이 정말 좋죠. 휴대폰 카메라를 살짝 광각으로 맞춰놓고 가서 동의도 구하고 광고용 사진도 찍으면서 현장을 봅니다. 주차는 쉬운지 아닌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배나 장판의 상태는 어떤지, 기타 수선해야 하는 곳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에 돌아오시고요. 다시 주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안방 벽지에 곰팡이가 좀 있던데 도배를 새로 해주실 수 있는지, 화장실 손잡이에 잠금 장치가 고장나 있던데 이건 현재 임차인이 고쳐놓고 나가는지 아니면 임대인분이 고쳐주시는지, 이렇게 현장에서 체크했던 몇 가지를 임대인에게 다시 확인해 보고요. 물건을 보는 자리에 임대인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상의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물건에 대한 몇 가지를 체크하고 현장에 가서 광고 사진도 찍으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고치거나 수선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띄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상의해 보고, 여기까지가 되었다면 광고를 내시면서 물건 접수는 FM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접수받는 것이 전화가 아니라 직접 방문이었다고 해도 체크해야 하는 것은 같아요. 그리고 체크해야 하는 순서 역시 약간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고요. 대화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확인하시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추가로 한두 가지 정도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물건 접수, 그 중에서도 주택이고 임대차일 경우의 물건 접수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
체크해야 하는 부분도 약간 다르고 그 이유도 약간 달라요. 다음 시간에는 업무용 부동산의 물건 접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